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마지막 벽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북쪽면에 해당하고요. 보면 전체적으로 크기가 제각각인 여러 개의 주제의 벽화가 퍼즐처럼 배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 위부터 차례차례 살펴보면 이제 메나와 헤노타오이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둘의 얼굴이 또 의도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나와 헤노타오이 위에 상형무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상형무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먼저 첫 문장 저승의 모든 신 앞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두 땅의 주인의 토지에 서기 누구누구의 칼을 위해서. 그래서 이 파손된 부분에는 메나의 이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헤누타우에 대한 직책과 이름이죠. 헤누타우의 이름은 살아있지만 앞에 생략된 부분에는 아마 아문신의 이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부부 앞에 제물이 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엑셀 표같이 이런 도표가 나 있죠. 이거는 뭐냐면 제물의 종류와 수량을 표시한 겁니다. 이것도 이전에서 비슷한 걸 봤는데 그때는 이제 뭐가 써 있진 않았잖아요. 바로 여기서 제물을 표시한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왼쪽 위부터 이거는 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보면 밑에 그릇 모양이 있죠. 그래서 물을 담을 때 쓰는 그릇이 표시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수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릇 위에 빵 모양의 상형 문자가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건지 이렇게 형태도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 수량이 2라고 써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떤 덩어리, 반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뭐 이것도 빵의 일종이겠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도 빵의 한 종류입니다. 데페트라는 빵이고요. 보면은 여기도 역시 빵 모양의 상형 문자가 이렇게 그릇 위에 올려 있는 게 보이시죠? 수량은 하나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단어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 담긴 고기의 모습이 또 보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구운 고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레프는 와인이라는 뜻의 단어고요. 그 다음 물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에 시작은 맥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글자가 좀 확실하지 않아서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단어는 맥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손질된 새 상형 문자가 있는 걸 봐서는 새 고기의 한 종류일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모양의 상형 문자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서 왼쪽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온 단어는 꿀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은 이거는 문자 그대로는 어떤 붉은색의 물을 뜻합니다. 붉은색의 물이 뭘 뜻하는 건지 피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 나트론이라고 미라를 만들 때 쓰는 그런 염분 같은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유, 그 다음 그 옆에는 구운 고기, 아까 나왔었던 단어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고기의 한 부분입니다. 동물의 척수 부위를 뜻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눈동자라는 뜻인데 이것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단어도 또 빵의 한 종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 거는 체액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의 체액을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를 이용해서 어떤 재물이 얼마나 받쳐졌나 그걸 이렇게 벽에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재물 앞에는 어떤 흰 옷에 가슴띠가 달린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두 부부의 아들이자 와부사제입니다. 와부사제라는 거는 어떤 정화의식을 행하는 그런 사제가 되겠고요. 사실 이 사람은 이전에 벽화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했는데 이제 이름이 써있지 않아서 누군지 몰랐는데 드디어 여기서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그의 아들 와부사제 카, 와부사제이면서 이 두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가 말하기를 순수한 재물을 바친다. 이걸 두 번 반복하는 거고요. 다음 이걸 누구에게 바치냐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에게 바친다라고 써 있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무엇을 바친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빵하고 맥주하고 소고기하고 쇠고기를 바치고 이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순수하고 그 다음에 찬물하고 와인도 바친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어떤 여인이 뭘 들고 있죠. 그래서 이 병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써 있는데 보면 이렇게 우유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작게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역시 또 비슷한 포즈로 두 부부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상형 문자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오시리스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해서 이제 헤테프티 네수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장은 그가 빵을 받게 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라의 제단 위에 순수한 화염 앞에 나아온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엔카인으로 시작을 하죠. 두 땅의 주인 토지의 서기 메나의 칼을 위해서 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뒤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헤누타우이의 수식어가 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은 따로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부부 앞에 재물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원래 그 앞에는 셈 사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완전히 파괴가 돼서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왜 와부 사제는 이렇게 남겨두는데 셈 사제는 이렇게 미워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제 뭐라고 써 있냐면 그의 아들, 그의 사랑받는 스. 자,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사라고 발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가 말하기를 1000개의 빵, 맥주, 소, 새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카 이게 천을 뜻하는 숫자의 단위고요. 자, 또 뭘 바치냐면 1000개의 모든 것, 찬물, 와인 이렇게 바친다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서 있는 두 명의 여인은 이 두 부부의 딸이겠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케트의 무덤에서도 봤던 익숙한 구도의 그림이죠. 원래는 텍스트가 써 있어야 되는데 뭐 텍스트가 하나도 없어도 이 그림은 이 시기에 정형화된 그림이기 때문에 대충 내용 파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막대로 새를 잡는 메나가 그려져 있죠. 역시 얼굴은 의도적으로 손상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여인은 부인일 거예요. 히노타오이. 그리고 메나의 다리 사이에서 무릎 꿇고 엎드린 사람은 딸이겠죠. 근데 옷을 안 입은 걸로 봐서는 아직 어린 소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뒤에 두 딸이 잡은 새하고 꽃을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메나의 앞에는 아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죠. 이제 메나가 사냥하는 걸 돕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위쪽에 보면 이렇게 파피루스 습지에 사는 새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막대에 맞아서 목이 꺾여 있고, 그리고 둥지도 보이고 그 안에 알이 있는 것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줄무늬에 고양이도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물이 솟아 있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데 비늘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하고 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악어가 이렇게 잡아먹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근데 신기하게 악어는 얼굴이 의도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메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에 부인이 그려져 있고, 메나의 다리 사이에 딸이 또 한 명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아들이 있고, 그리고 메나의 앞에 상형문자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놓긴 있는데 상형 문자는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두 부부에게는 아들이 2명, 딸이 4명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벽면 전체에 걸쳐서 재물을 바치러 오는 행렬이 보입니다. 그래서 선도하고 선미에 보면은 장식된 송아지가 보이죠. 그래서 이 송아지를 나중에 장례식 때 쓰겠죠. 그리고 앞에 9명은 남자고요. 그 뒤를 8명의 여인들이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 부분에 7명의 남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위로 가시면 이제 여러 개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입을 여는 의식을 묘사한 겁니다. 제가 입을 여는 의식에 대해서도 또 이집트 사자해설 하면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또 링크를 남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입을 여는 의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검은색의 어떤 관이 있는데 이게 바로 메나의 관이고요. 그리고 그걸 어떤 사람이 바치고 있죠. 그리고 원래는 앞에 셈 사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셈 사제가 의도적으로 파손이 돼서 비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윗줄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왼쪽에 하얀색에 뭔가 서 있죠. 이게 메나의 미라입니다. 지금 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 미라 상태에 있는 메나가 왼쪽에 그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와부 사제가 지금 미라의 입에 뭔가를 넣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넣으려는 물체가 또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형문자로 뭔가 쓰려고 세로줄을 그려놓긴 했는데 역시 아무것도 쓰여있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두 번째 장면이 있는데 역시 셈 사제가 완전히 파손이 돼 있어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 그 오른쪽 이번엔 와부 사제가 소의 뒷다리 고기를 미라의 입에 넣어주는 장면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또 역시 완전히 파손된 셈 사제의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고요. 그 셈 사제가 메나의 미라에 뭔가를 해주고 있고 지금 그 와부 사제하고 또 다른 사제가 뒤에서 대기하는 모습인데 뭐 하는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와부 사제가 이번엔 어떤 도구로 미라의 입을 여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역시 셈 사제가 뭔가를 했을 텐데 또 파손이 돼서 알 수가 없고, 그 다음 일곱 번째 장면에서는 제 와부 사제가 파피루스를 보면서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선 이집트 사제에서 23번 주문을 외울 거예요. 자, 그 옆에 여덟 번째 역시 셈 사제의 자리가 손상이 돼서 뭘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장면 사이에 구분선이 없어졌네요. 그래도 미라의 위치를 통해서 장면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9번째 제일 왼쪽에 보면 이제 와부 사제가 뭔가를 미라의 입에 넣어주고 있고요. 그 옆에 10번째 장면에서도 와부 사제가 또 뭔가를 미라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11번째 장면에서는 사제의 모습이 완전히 파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12번째 장면에서는 두 명의 사제가 있고, 그중 한 명이 두 개의 긴 하얀 뭔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장면도 역시 사제의 모습이 완전히 파손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14번째하고 15번째는 노란 수위에 감싸진 이상한 것이 어떤 가구 위에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체를 테케노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테케노가 뭔지 논문을 또 사람들이 많이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로 테케노라고 이렇게 치시면 관련된 논문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이 테케노의 얼굴이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위에 보면 보트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비도스를 향하는 순례 여행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배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왼쪽에 2개의 배는 아비도스에서 돌아오는 배를 묘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2개의 배는 아비도스를 향해 가는 그런 여정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도스는 지금 이 무덤이 있는 테베보다 상류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비도스로 내려가는 배는 돛을 펴지 않고 그냥 강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배에는 돛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배를 먼저 살펴보면 앞에 노란색의 배에 선원들이 가구하고 필요한 물품을 들고 싣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강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선 위에 있는 사람이 긴 막대를 들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선원들이 뭔가 노를 젓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노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뒤에 있는 배를 예인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배에는 메나와 헤노타위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배 위에 두 부부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그냥 옷을 표현한 건지 아니면 붕대로 감은 미라 상태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두 부부가 타고 있는 배는 파피루스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2개의 배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죠. 이제 아비도스에서 돌아오는 길이고 이때는 강의 흐름에 역행해야 되기 때문에 돛을 펴서 항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보시면 중간에 물을 뜨기 위해서 허리를 숙인 선원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배는 뒤에 있는 두 부부를 태운 배를 예인해서 가고 있는데 두 부부가 탄 배를 보면 아까는 없었던 와제트의 눈이 그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호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도착지 많은 음식하고 마실 것들이 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나의 무덤에 있는 모든 벽화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벽화에 어떤 의미가 또 숨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